2021년 봄, 부산 고시원. 민수는 작은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9시 뉴스였습니다. 중국 단둥의 북한 식당 여종업원 12명이 집단 탈북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한국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중에는 2019년 귀국 조치된 리영희 씨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라면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영희 씨, 정말 탈북하신 거구나.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 허연 수염, 헝클어진 머리. 하지만 그날 그는 오랜만에 면도를 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탈북자들은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는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3개월 후면 만날 수 있어. 그날부터 민수는 달라졌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9,000원. 한때 50억 원의 자산을 가졌던 사업가가 이제는 최저시급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하는 것이 영희를 기다리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영희를 만나면 꽃이라도 사주고 싶었습니다. 한편 경기도 안성의 하나원. 영희는 다른 탈북자 11명과 함께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 3개월 과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국정원 조사관이 영희를 불렀습니다. 리영희 씨, 한국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희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누구죠? 강민수라는 분입니다. 부산에 계실 겁니다. 어떤 관계인가요?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배신한 사람입니다. 조사관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희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박 과장의 지시, 가짜 브로커, 은별이를 미끼로 한 사기, 그리고 민수가 얼마나 많은 돈을 잃었는지.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과는 하고 싶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영희는 다시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쉬는 시간, 영희는 공중전화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민수의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록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언니, 왜 안 거세요? 같은 방을 쓰는 탈북자 동료가 물었습니다. 난 그럴 자격이 없어. 무슨 소리예요? 언니도 어쩔 수 없었잖아요. 은별이 때문에. 아니야. 내가 거절할 수도 있었어. 하지만 난 겁쟁이였어. 그 사람한테 너무 큰 죄를 지었어. 그래도 연락은 해야죠. 언니 때문에 그 사람이 많은 걸 잃었다면서요? 적어도 사과는 해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못하겠어. 무슨 얼굴로. 영희는 결국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1년 6월 하나원 수료식 날, 민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편의점 알바로 모은 돈으로 작은 꽃다발을 샀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안성으로 향했습니다. 하나원 정문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을 맞이하러 온 가족들과 지원단체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꽃다발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수료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눈을 크게 뜨고 한 명 한 명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영희가 나왔습니다. 영희도 민수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고 소리들이 들렸지만 두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민수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긴 침묵.
영희가 천천히 한 걸음씩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3미터 거리에서 멈췄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기다렸어요. 뉴스 보고 3개월 동안 계속 기다렸어요.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 됩니다. 전 당신한테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전 당신을 이용했어요. 당신의 돈을, 당신의 마음을. 영희는 울먹였습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영희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간부터 눈치챘어요. 브로커도 가짜고 조직이 저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친구가 증거까지 보여줬으니까요. 그럼 왜 계속 그래도 영희 씨만큼은 진짜였으면 하고 바랐어요. 영희 씨의 눈물만큼은 진짜였으면 하고. 그리고 맞았죠. 영희 씨의 눈물은 진짜였죠. 영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당신이 모든 걸 잃었어요. 회사도 집도 그래요. 다 잃었어요. 7년 동안 10억이 넘는 돈을 잃었고 회사도 망했고 집도 날렸어요. 민수는 무릎을 꿇고 영희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를 찾았어요. 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집도 다시 구하면 되고. 하지만 영희 씨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영희 씨를 사랑해요. 지금도. 영희는 더 심하게 울었습니다.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을. 영희 씨도 희생자예요. 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저는 그것도 다 이해해요. 민수는 영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우리 둘이서. 은별이는 아직 북한에 있어요. 알아요. 천천히 제대로 된 방법으로 데려올 거예요. 합법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수는 영희를 꽉 껴안았습니다. 영희도 민수를 안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영희를 부산으로 데려왔습니다. 고시원 방은 너무 좁아서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여기가 민수 씨가 사시는 곳이에요? 영희가 작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네, 좁죠. 예전에는 해운대 아파트에 살았는데 지금은 이게 전부예요. 아니에요. 충분해요. 제가 일자리를 구하면 더 나아질 거예요. 천천히 해요. 우리 시간 많아요. 민수가 영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영희에게 부산을 구경시켜줬습니다. 해운대 바닷가, 광안리, 태종대. 돈이 없어서 버스를 타고 다녔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바다가 정말 넓네요. 영희는 처음 보는 남해의 바다에 감동했습니다. 영희 씨, 오늘 제 친구 만나러 가야 해요. 친구요? 네, 대호라고 제 대학 동창이에요. 변호사죠. 5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5년이나요? 제가 미안한 일이 있어서 연락을 끊었거든요. 저녁 두 사람은 대호의 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대호가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야? 오랜만이야. 대호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호가 일어나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자식아, 연락도 안 하고. 대호는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5년 동안 얼굴 볼 면목이 없어서.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남자들의 우정이었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진짜. 대호가 민수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영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영희입니다. 대호는 영희를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민수 씨를 이용했던 사람입니다. 영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민수 씨를 속였습니다. 조직의 지시로 그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알아요. 당신들이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딸 때문이었다는 건 변명일 뿐이에요. 제가 더 용기 있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전 평생 이 죄를 지고 살 겁니다. 그래서 민수 씨 옆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영희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대호는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선택했으면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내 친구 다시 아프게 하면 그땐 정말 가만 안 둘 겁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야, 밥이나 먹자. 5년 만이잖아. 응, 고마워, 대호야. 세 사람은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할 거야? 대호가 물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작게 직원 5명 정도로 소형 부품 만드는 거. 은행 빚 다 갚으려면 한 10년은 걸릴 것 같지만 힘들겠다. 괜찮아. 이번엔 혼자가 아니니까. 민수가 영희를 봤습니다. 영희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도울게요. 민수야, 진심으로 축하한다. 넌 돈은 잃었지만 인생을 찾은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7년 동안 헤맸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2022년 여름, 민수는 작은 공장을 열었습니다. 대호가 보증을 서주고 몇몇 옛 거래처들이 다시 주문을 해줬습니다. 5평짜리 작은 작업장. 직원은 민수와 영희, 그리고 3명의 직원이었습니다. 해운대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던 바다는 이제 보이지 않았지만 민수는 행복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납품 잘 끝났습니다.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수고했어요. 다음 달엔 더 좋은 거 만들어 봅시다. 영희는 사무실에서 회계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 배운 컴퓨터 실력으로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쉬는 시간, 영희가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민수 씨, 쉬세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고마워요. 영희 씨도 쉬어요. 그때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지우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지우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우야? 아빠, 대호 아저씨한테 들었어요. 다시 시작하셨다고. 전화 너머 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웠습니다. 응, 작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 잘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아빠가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고맙다, 지우야. 정말 다음 달에 시간 되시면 밥 한번 먹어요. 영희 이모님도 같이요. 그래, 지우야. 고맙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영희가 민수를 안았습니다. 영희 씨 덕분이에요. 영희 씨가 없었으면 전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민수 씨의 힘이에요.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났습니다. 2024년 가을, 민수와 영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20명, 대호 부부, 지우, 공장 직원들, 그리고 몇몇 친구들이 전부였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작은 교회, 비싼 예복 대신 단정한 정장과 원피스. 하지만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수 씨, 은별이 소식 들었어요?
신혼여행 대신 간 부산 바닷가에서 영희가 물었습니다. 정말요? 네. 통일부에서 연락이 왔대요. 내년 봄쯤이면 한국으로 올 수 있을 것 같대요. 합법적으로. 정말 잘 됐네요. 민수가 영희를 꽉 안았습니다. 은별이가 오면 우리 셋이서 여기 또 오자고요. 바다 구경시켜주고 싶어요. 그래요. 꼭 그렇게 해요. 민수 씨, 전 정말 행복해요. 제가 이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을까 싶지만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우리 둘 다 많이 아팠잖아요. 이제 행복할 자격 있어요. 2025년 봄 인천공항 민수와 영희는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희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은별이가 정말 오는 거죠? 네, 곧 나올 거예요. 게이트가 열리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통일부 직원과 함께 16살 소녀가 나왔습니다. 은별이었습니다. 은별아! 영희가 울부짖으며 뛰어갔습니다. 엄마! 은별이도 울며 뛰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8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진짜 엄마야? 그래, 엄마야.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민수는 조금 떨어져서 미소를 지으며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은별아, 이분이 우리를 도와주신 민수 아저씨야. 안녕하세요. 엄마한테 많이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은별이가 인사했습니다. 아니야. 내 엄마가 날 구해줬어.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야. 민수가 무릎을 꿇고 은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세 사람은 공항을 나섰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부산 바닷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와, 바다가 정말 넓어요. 은별이가 감탄했습니다. 그치? 이제 우리 자주 오자. 영희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수 아저씨, 제가 빨리 일자리 구해서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해.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거 도와주는 게 아저씨 꿈이야. 정말요? 그럼 내 엄마 약속했거든. 민수가 웃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영희와 은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년 동안 10억이 넘는 돈을 잃었다. 회사도, 집도, 친구도 잃었다. 하지만 그 끝에서 진짜 사랑을 찾았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영희도 민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용서해줬어요. 그리고 가르쳐줬어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전 평생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 아래 길게 늘어졌습니다. 민수와 영희 그리고 은별이는 지금도 부산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민수가 7년간의 긴 여정 끝에 얻은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